여러분의 곁에 있고 힘이 되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저녁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사회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녹방입니다. 지금은 4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수요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 시간대 전 아마 이제 일적인 좀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후부터 미팅을 해서 아마도 방송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펑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오래 해왔는데 갑자기 막 무단으로 펑크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그 일정이 잡힌 그 시점에 급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화요일에 잡혔으면 이제 큰일이거든요. 뭐 생방을 아예 못하고 이제 재방송이 나가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녹음해서 방송을 걸 수 있는 시점에 제가 이 일정을 알게 돼가지고 급하게 방송국의 양해를 구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날씨는 지금 되게 춥거든요. 제가 또 넣어뒀던 롱패딩을 다시 꺼냈는데, 그 화요일까지는 춥고 수요일부터는 좀 갠다, 조금 이제 날씨 다시 풀린다라고 얘기가 돼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후에서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좀 따뜻하고 공기 좋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지하 작업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좀 이게 맞나 4월 중순에 이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게, 벚꽃이 한창 폈잖아요. 그래서 막 꽃놀이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추워지더니 눈도 온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 뭐 부모님 계신 강원도는 뭐 당연히 왔고요. 김포였나 저쪽 좀 서쪽에 눈 내리고, 어제는 또 우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박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요 시기에 눈이 오거나 우박이 오는 경우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엄청 드물고 막 너무 이상 기후고 이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례적인 수준의 이제 어떤 관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올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될 거다 막 이런 말도 있고요. 지금은 또 이게 체감도 안 돼. 아직도 추운데 이거 어떻게 해? 아직도 난 롱패딩 입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월요일 춥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오랜만에 모란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 제작하는 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한 학생들과 함께 갔다 왔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성남시에 대한 혹은 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제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왔고, 요즘 이제 10대 친구들이 시장을 가보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강의하는 장소가 모란시장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한번 가자. 우리 강의 일 중에서 장날이 있는 날이 딱 있으니까 마침 가서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보고 하자 했는데,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추워가지고
한 5시쯤 갔는데 벌써부터 이제 장사를 접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모란 시장하면 또 유명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이제 먹거리들인데 먹거리들 좀 먹고 일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소 내장으로 만든 그거는 먹다가 못 먹어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 뒀다가 살짝 팬에다가 이제 볶아가 다시 먹든가 이렇게 하려고 고소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저도 이제 배가 많이 안 고픈 상황이어서 먹다가 다 먹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두고 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싸왔고 되게 좀 약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비도 오고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되게 활기차고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뭐 사고 이런 분위기의 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모란시장이 어떻게 보면 성남을 대표하는 어떤 전통시장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5일장으로 서는 장이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는데 어찌 보면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마스코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점차 쇠퇴하는 것 같은 분위기. 오늘은 그랬어요. 오늘은 실제로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아쉬움 살짝 있었고 근데 뭐 다들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추울지는. 그 안쪽엔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또 꽤 있더라고요. 식사들은 하시고 또 그 안쪽에 천막 안에는 또 포근하기 때문에 이제 뭐 술도 한 잔 기울이시는 어르신들도 있었고 바깥쪽에서 뭐 이제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곳은 조금 횡했다. 실제로 뭐 장이 선 직후에 갔을 때는 또 사람이 또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뭐 어떤 인상을 받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뭔가 되게 신기한 걸 봤다, 혹은 뭐 신기한 분위기를 봤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뭐지 이게 이렇게 그냥 좀 별 감흥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적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제 부모님 댁 가면은 뭐 정선이나 크게 여는 시장들을 가끔 가는 편이에요. 가면은 구경할 것도 많고 오늘도 무슨 뭐 그 풍물패 구경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장소에 가는 기억들을 이 친구들이 그냥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했었어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식료품 같은 것도 장을 보러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은 많이 그런데 저도 마트 가서 실제로 장을 봐서 오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이게 그 귀찮음이 진짜 커요. 그래서 그냥 막 주문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배달시키면은 한 20분, 30분이면 바로 오는데, 그리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디다가 이제 등록해 놓으면은 식자재가 배달이 오는데 내가 왜 가서 그거를 하나하나 고르고 들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도 이제 멀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시장은 점점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이런 장소가 사실은 되게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점차 멀어지고 점차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시기에 그 역사적인 장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건 아니고 날씨 얘기 끝내고요. 일단은 일전에 그 싱크홀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죠. 강동구 근처에서. 네? 인근에서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심각하게 파인 건 아니에요. 지난번 사고 현장으로부터 한 3km 거리고 뭐 한 가로 세로 20cm에 깊이 한 50cm, 그게 대형 싱크홀이 생긴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아래로 지나간 하수도 문제일지 아니면은
어떤 건물 규모의 큰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유사한 지역에 싱크홀이 발생하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성남 방송이니까 성남 지역의 어떤 집안이나 이런 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싱크홀이 호발하는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뭐 대부분은 논밭이었으니까. 그래도 시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싱크홀이라는 게 그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도로 혹은 인도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가 제가 좀 무서운 부분은 건물에 예를 들어서 하중을 주로 지탱하는 쪽에서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건물이 뭐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건물 일단 대피 빨리 시키고 뭐 근데 싱크홀이 생겼는데 건물 기둥 어딘가가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둥으로 하중 지탱이 안 돼.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래버리면은 특히 이제 성남시 이제 구시가지나 특정 좀 건물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엄청 이제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과 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 모든 게 굉장히 되게 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지역마다 여기 뭐 산 기반인 지역들이 많아서 뭐 비교적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을 만한 지역 우리가 알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이 나라의 지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통계 자료나 조사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시나 국가에 그걸 기반으로 조금 문제가 없는지, 혹시 이렇게 물이 지나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지반을 좀 쓸고 내려가는 징후가 없는지, 그런 거 요즘엔 뭐 파보지 않아도 다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사들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여기 작업실 앞에 있는 정자동 그 다리 사건 때도 제가 막 빨리빨리 좀 이거 미리미리 좀 체크 잘해서 사고 안 나게 혹은 나도 인명피해 없게 해줬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요. 항상 그렇지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지역이 있는지, 사실 할 게 많습니다. 올해 덥다 그러죠. 그러면 뭐 밀집되어 있는 어떤 거주 지역에 특히 더위에 좀 취약할 수 있는 동네들, 그런 동네에 조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좀 기록적인 폭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제가 폭우가 오는 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여름에는 되게 많은 강수량이 몰려있고 폭우가 한 번씩은 또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요즘에는 거의 열대 우림에서 오는 스콜처럼 이제 비가 오죠. 그런 경우에 단기간에 그 짧은 작은 지역에 비가 많이 부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하수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1층 지하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그 데미지를 강하게 입습니다. 그런 것들도 성남시에서 대비 미리 하고, 침수 취약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습 침수 지역 이런 것들 하수도 정비도 좀 하고 미리미리, 지금 벌써부터 막 지금도 비가 오는데 하수 정비도 하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어떤 차수막 같은 거를 쩌저작 설치해가지고 이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조치, 그 대응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만들어두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라 뭐 이런 지침 같은 것도 좀 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게 기후변화를 이제는 뭐 막을 시기가 지났다 벌써 이런 말들을 합니다. 1.5도 이미 넘었다 그러고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미 왔다라는 말이 이제 거의 중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변화하는 기후에 맞게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거든요. 뭐, 야,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망했어. 끝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대비하고 그 급작스럽게 오는 변화에 또 맞추어서 적응하고 또 사고가 터지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자체든 행정부든 미리미리 좀 다양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또 장마 지나면 이제 태풍도 우리가 일전에 본 적이 없었던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 높다 그래요. 태풍이 왔을 때 몇 해 전에 저희 집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집 어딘가 그 균열이 있거나 뭐 이런 데로 째고 들어와서 저희 집 천장이 한번 뚫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막 물 엄청 막 들어와가지고 젖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대비를 미리 해야죠. 사실 그냥 천장 좀 젖은 거, 째 들어와서 젖은 거, 아니면은 째 들어와가지고 뭐 뒷베란다 정도가 약간 흥건해지고 막 쌀 곰팡이 쓸고 이 정도? 그래 괜찮아요. 그래 뭐 쌀 아깝고 천장 젖은 거 좀 벽지 울고 그래요. 뭐 아직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왔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도 분명히 성남시 권역 내에 존재합니다. 어떤 자연재해라는 거는 인간이 100% 방지하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으면 상당 부분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뭐 싱크홀도 뭐 어쨌든 도시를 만들면서 그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이고 이것도 면밀하게 조사하면 충분히 미리미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안전과 재산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부디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모습들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밴드 쉐이디의 Taste of Honey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Now I'm in heaven. 놓치면 자유로운 걸
네, 테이스트 오브 허니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또 우리 방송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의 좀 슬픈 얘기들 좀 해볼게요. 적금 깨서주세요라는 MG 알바생 사장님은 언행이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또 많이 쓰는 핫한 SNS죠. 스레드에서 올라온 내용이고, 이거 기사 나기 전에 전 이미 봤어요. 미리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지금 목돈이라 돈이 없으니까 월급이랑 퇴직금 같은 거 한 번에 주기 어렵고 몇 개월 동안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알바생한테. 근데 알바생이 아니 애들 학원비 내고 적금 다 부으면서 줘야 될 내 월급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적금 깨시든가 뭐 학원비 후불 하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언행이 도를 넘었다. 막 요즘 MZ들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하는 게 웃긴 게 이제 이 사람에게 욕도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여긴가요? 이러면서 막 홍보해요. 막 저희 꿀꽈배기 얼마입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제 노래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글에 대응조차 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저는 이제 프로 분노러로서 좀 분노해보겠습니다. 자, 월급과 퇴직금 당연히 줘야 되는 시점이 있죠. 근데 내가 천천히 줄게, 분할로 줄게.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떠냐면은 적금은 그래 깨기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애들 학원비 낼 돈 있으면서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으면 애들 학원을 보내지 말든가 알바를 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뭐 이 양반이 막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까지는 엄청 자기 말이 맞도 우겼거든요. 근데 뭐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현재는 뭐 다 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막 이렇게 글 썼다고 이제 기사엔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봤을 때는 대화 좀 안 통했어요. 사람마다 조금 타입들이 있습니다. 줄 돈을 빨리 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뭐 미리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작업이 다 끝나고 주고 이게 아니라 딱 그 사람이 할 역할이 끝나면 바로 줍니다. 어차피 나갈 돈 빨리 내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줘요. 네? 나한테 들어올 돈이나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쓸 거는 우선인데 나갈 돈은 좀 양해 좀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심지어 정직원이라도 사장이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어쩌고 하는 거를 이해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특히 제가 좀 더 분노하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 사장님이 목돈 필요하고 뭐 적금 부어야 되고 애들 학원 보내야 되고 하는 것보다 알바생이 그달 월급 받는 게 훨씬 더 급한 돈입니다. 제가 볼 땐. 뭐 알바생이 통장에 뭐 돈 많이 쌓아놓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받은 월급을 바로 생활비나 다른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뭐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바로바로 그걸 소모하게 되는 입장. 뭐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아니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알바를 못 줬어. 월급 못 줬어. 이 친구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나에게 들어와야 할 응당 들어와야 될 돈이 없고
그 상황에서 난 일을 이미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일을 시키지 말든가.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데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돈 주기가 좀... 그 알바생 월급 뭐 얼마겠어요. 뭐 한 200 한다고 치자. 200 주기가 지금 좀 그렇네. 퇴직금도 끼케야 뭐 얼마겠어요. 뭐 한 달, 두 달치 월급이겠죠? 이거 주기가 어렵네. 그렇다고 이걸,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원씩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주려고 했나요? 그 정도 돈이 순간적으로 융통이 안 되면은 애초에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본인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 업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직원 월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용들은 이미 꽤 많은 정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는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코로나 거치고 하면서 되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했을 때 대출 받고 해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계속 매장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남아있는 매장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임금이 나가야 되니까 본인 뭐 집담보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임금을 줬단 말이죠. 참 그 보면서 되게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봤지만 어쨌든 그게 책임감 있는 대표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줄 돈 내 입장만 고려해서 늦게 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뭐 분할로 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거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가면 더 큰 문제로 벌어질 겁니다. 이건 뭐 많이 배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법정 가가지고 크게 데이는 거를 괜히 글 한번 써가지고 욕먹고 막은 거예요.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사업하지 마시고요. 하게 된다면 알바생 줄 어떤 임금을 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는 어디 쌓아두세요. 이거 밀리는 건 진짜 솔직히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이틀만 밀려도 피말립니다. 하루 이틀만 밀려도 막 미쳐버리겠는데 이거 뭐 몇 달 정도 해가지고 내가 좀 차일피일 줄게. 좀 차일피일 줄게라고 얘기할게요. 차일피일 줄게라고 하면 저 막 속에서 막 천불 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또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또 그런 느낌 맞게 꽃샘추위 사랑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추위도 녹여주는 어릴 적 소꿉 놀던 오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왜일까. 산 아래 햇볕 잘 드는 땅 분홍빛 진달래 하나 피어나고 내 신랑 해줄래. 꽃샘추위도 녹여주는 어릴 적 소꿉 놀던 동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왜일까. 산 아래 햇볕 잘 드는 땅 노란 개나리 하나 피어나고 그 옛날 소꿉놀이처럼
소꿉친구 산 아래 햇볕 잘 드는 땅에 진달래 하나 피어나고 산 아래 햇볕 따스한 땅에 개나리 하나 피어나고 그 옛날 소꿉놀이처럼 너는 내 각시해 줄래 그 옛날 소꿉놀이처럼 내 신랑 해줄래 아 이것이 사랑일까 가슴이 두근거려 심장은 떨리기만 한데 꽃샘추위 사랑 모든 것을 잃고 나는 다시 희망을 본다 아 이것이 사랑일까 아 이것이 사랑인가 꽃샘추위 사랑 사랑 꽃샘추위 사랑 네, 꽃샘추위 사랑 듣고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엄청 화제였던 그 AI를 이용해서 그 지브리 스튜디오, 다들 아실 거예요. 지브리 스튜디오 풍으로 사진을 바꿔주는 뭐 이런 게 많이 유행했는데 요즘에 또 딴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브리 스튜디오 그때도 뭔가 이거 저작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뭐 팝업북 이미지 새로 또 유행하고 있는 이건 무슨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약간 피규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비교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AI의 저작권이라는 거. 지금 한국저작권협회에서 AI로 만든 음악은 협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협회에 등록이 안 되도록 이제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 분쟁이 아직 크게 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거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는 뭐 법조계 분이라면 이런 부분의 법적 분쟁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쟁이 이제 엄청나게 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학습 시켜서 만든 이미지가 우연찮게 어떤 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거나 아니면은 화가 분의 작품을 표절을 했다. 너무 유사해. 근데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는가?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와 별개로 그 AI 회사가 그걸 무단으로 학습시켰을 거니까 책임을 지나? 아니면 우연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인가? 이거 되게 모호하거든요. 음악 쪽도 아마 그런 문제가 슬슬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을 때 AI로 그 음악이 이미 나와 있는 음악과 유사할 가능성 되게 높을 거거든요. 그런 곡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멜로디 라인, 코드 진행, 곡의 풍이 특정 노래와 상당히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 프롬프트 입력한 사람은 모르고 그냥 발매를 하거나 어딘가에 사용을 했는데 원작자가 뭐 제보를 받든 해가지고 들어보고 이거 내 노래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질까가 되게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 가늠이 안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협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 같은데 이 기조가 또 쭉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제 AI로 만들어지는 음악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나면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사람이 표절하는 거면은 뭐 다양한 판례가 있죠. 표절로 인해서 이제 배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름도 그 사람 원작자의 이름으로 바꾸고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표절이 될 만큼 유사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접하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우연에 거듭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단순한 예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인디 아티스트의 곡을 표절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인디 아티스트의 곡을 물론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음원들이 모여 있지만 제가 그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적어요. 뭐 되게 국민 가수 이런 분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인디 아티스트다 하면은 제가 그 노래를 어떻게 듣고 표절을 합니까? 이런 경우들에 한해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가사만 넣어서 음악을 만드는 경우에는 내가 표절을 한다라는 인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표절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를 넣었더니 AI가 그 장르, 이 느낌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뭔 죄야. 이걸 만들어준 회사가 죄지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이건 그냥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을 뿐이고 입력된 거에서 뭐가 나올지 회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표절됐어. 그러면은 이걸 근데 우리가 활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매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되나? 라고 항변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일단 1차적으로 억울한 건 원작자고요.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적인 합의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생성형 사진, 이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어떤 작품,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파볼 수가 없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검증하고 올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냥 AI가 만들어준 거 내가 써야지. 실제로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레드를 보면 판을 칩니다, 아주. AI로 음악 만들어서 이걸로 막 돈 번다, 막 이런 얘기들이 판을 쳐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냥 딸깍딸깍 음악 찍어내서 그걸로 어떻게든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게 막 돌려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가 예술적 가치가 어떻고 이 노래가 뭐 어떤 장르고 어떤 음악과 유사할 수 있고 체크하고 하겠습니까? 악기 하나하나 어떤 의도로 어떻게 연주하고 그 다음에 믹스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이펙터를 걸어서 어떤 느낌으로 다듬고 사운드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해본 사람만이 그 과정에서 약간 필터링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건지 작자한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꾸준히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AI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가. 이거는 이제 21세기에 정말 새롭게 두각을 드러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쌉싸름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지나가는 차의 주먹질, 대마초에 취해 난동 부린 50대 구속. 그래요. 심지어 이제 약에 취해가지고, 야, 이게 내 신분증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내밀었는데, 그게 대마초였다고 합니다. 제가 대마초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약간 나른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각을 보거나, 아니면은 확,
약에 취해서 하이해진다고 하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얘긴 들었어요. 뭐 내가 뭐 해봤어야 알지 뭐. 저희 방송이 약쟁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런 걸 저희가 해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나고 있죠. 약에 취해가지고 다니다가 뭐 약 찾다가 잡히고, 약에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아니면 지나가다 행패 부리고, 점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돼버렸고, 뭐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말이 이제 무색한 상황이 됐죠. 이게 과거의 역사를 미루어 봐도 마약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퍼지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그 무엇과 비교하기 어려울 병폐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되게 큰 데미지를 줍니다. 뭐 사람들이 일하고 하는 것도 문제고, 사회 안전, 치안도 문제고, 그리고 마약에 한번 중독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쉽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 생산 인구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제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정부마다 계속 마약과의 전쟁, 마약을 이제 근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국회의원 아들도 마약하다가 잡혀가는데요. 뭐 이게 지금까지 뭐 나온 예시들 보면은 물론 마약을 뭐 특정 계층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혹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들 하는 걸로 보여요. 저 같으면은 내가 가진 거 아까워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다른가 봐요, 마음이. 또 내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과거 래퍼들의 마약 사건이 막 터져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청소년들의 마약 기사가 나올 때도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마약을 하신 분들은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거 지금 당장 어느 동네 가든 이제 주로 마약을 뭐 숨기는 혹은 거래할 때 이제 던지기라고 하죠. 요건 뭐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온 수법이니까 어디 뭐 우편함이나 아니면은 양수기함 이런 데다가 넣고 가고 찾아가는 방식의 마약 거래, 그런 걸 고려하면 이거 충분히 어느 지역에나 있다. 모르는 놈들이 모를 뿐이지 다 아는 사람들은 보인다. 그 포인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도 참 그래요. 뭐 대책을 마련하기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해외에서 밀수입해와서 지금 적발 많이 되고 있죠. 적발 안 된 것들이 풀리고 있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이상 퍼지게 되면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대마초는 그냥 허용해버린 국가도 꽤 있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뭐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상 허용인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 미국 일부 주에서는 불법이지만 대마초 흡연으로 뭐 심하게 막 단속하거나 잡아가지 않는다. 대신에 뭐 워낙에 가정마다 다 있으니까 마피아나 뭐 이렇게 깽단 두목이나 누군가를 이제 구속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습격을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 어딘가에 대마초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실로 삼아서 잡아간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거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집된 인구,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부대 끼고 서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많은 나라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게 급속도로 마약 인구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마 해외야 물론 뭐 파티 드럭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이 뭐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집에서 혼자 하고 다음날 깨고 나가고 이러면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한 명이 하면 그 윗집은 다 맡습니다. 그 윗집은 그 냄새 다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오밀조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퍼지거나 아니면은 뭐 아름아름 뭐 지역 주민들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미 뭐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 번 더 특단의 조치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정하님의 모놀로그 듣고 돌아오실게요. 유한말 견디긴 어려워. Should I to be loved by someone else? 희미한 구름처럼 이 넓은 세상에 날 맞춰가는 게 내겐 어려운 일뿐이야. I don't know how to be loved. 나를 애써버려도 넌 날 원하지 않는데 나 미움에 흠뻑 젖어도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You 정말 내 맘을 아는지. I want to be loved by someone else. 머리 위 구름처럼 수많은 생각에 날 맞춰가는 게 내겐 어려운 일뿐이야. I don't know how to hurt you. 너를 애써 놓쳐도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냐. 미움이 쏟아내려도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 내 모습. 어른 장화를 신고 걷는 어린아이처럼 서툰. 수백 번 변해가는 날 알 수 없고 끊임없이 몰아쳐도 그게 결국 나인데. I will fly in the sky as I feel. 날 찾기엔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쏟아지는 빛 속을 걷지 않게 날 사랑해줘. 내 모습 그대로. 네, 모놀로그 듣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 내용은 네, 지금 대선을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준표 씨 최저임금 1만 원 너무 많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많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가가 오른 거다? 뭐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린 것처럼 뭐 최저임금 계속 동결하고 물가 오르는지 보는 거 뭐 방법도 있는데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이 쉽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제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물가와 그리고 최저임금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아직 후보가 된 건 아니니까 뭐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최저임금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최저임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노래는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3월 삼진날이라는 음악입니다. 국악인 이신예 님이 부르신 노래고 편곡과 믹스를 담당해서 진행했고요. 새 타령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 이 노래 아시죠? 그 음악을 좀 현대적으로 가요, 팝 혹은 뭐 다양한 장르들 특성을 넣어서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블루스를 기반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계속 뭔가가 추가되면서 실제로는 한 곡 내에 한 4곡이 들어있는 묘한 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타령의 어떤 말하자면 벌스가 되는 부분이 뭐 3월 삼진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다른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3월 삼진날이 첫 가사에 나오니까 발매를 3월 삼진날에 하시면 어떻냐. 마침 이제 음력 3월 삼진날이 이제 양력으로 올해 3월 31일이었어요. 그날 발매하면 어떻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약간 송신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그걸로 하자고요? 라고 됐는데 너무들 좋아하셔가지고 세타령이 아니라 3월 삼진날이 제목이 되어버린 뭐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제가 뭐 제 이름으로 발매했던 세타령도 이미 있고 그것들은 당연히 뭐 실제 민요와는 아예 별개의 것이지만 그것들을 듣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펑키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들어주셔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뭐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연락이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고민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가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야 여기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꺾는다고? 여기서 이렇게 음악이 바뀐다고? 하는 또 재미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신예님의 3월 삼진날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꾀꼬리가 울음을 울른다 아무데 가도 예쁜 새 온갖 소리를 모두 다 하며 바람아 풍랑 부지 마라 조금 낙엽이 떨어져 명년 3월이 돌아오면 목동요지가 이 아니냐 못을 물어다 집을 찔러 머리 곱게 빗고 건너 산가리라 재수양 버들같이 막교지상의 꾀꼬리루리루 막교지상의 꾀꼬리루리루 에호 어허 좌우로 다녀 울음 논다.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영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